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은 오늘 방송이 첫 출연이셔서 ASR 종목은 없고요. 앞으로 매수 비법이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정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업종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런 AI 관련해서 AI 관련 반도체가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시장, 코스닥에서도 이제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AI 관련주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와 괴리되는 시장 흐름, 이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장 흐름, 바로 업종 차트를 통해서 업종의 흐름을 체크한 이후에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 가장 강하게 흐르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시도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지목받지 못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함께 발굴하고 수익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가란 대표님께서는 업종의 흐름을 체크하고 눈여겨볼 종목, 앞으로 좀 올라갈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수익을 안겨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란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 28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솔리드입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승을 했네요. 드디어 갑니다. 네.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간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솔리드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좀 재밌는 거를 제가 이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솔리드 이젠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오. 라고 이제 뉴스 나왔습니다. 이제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기존에 5G 섹터 자체가 그간 3년 동안,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5G에 대한 강세적인 요인들을 많이 꼽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안 좋은 악재들을 맞이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부러졌던 섹터가 바로 5G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기어준 상태에서 이번에 솔리드가 살짝 한번 위에 오늘장 기준으로 고점을 한 번 더 살짝 찔러줬잖아요. 네. 찔렀다는 의미는 일단은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인덱스를 따라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따라간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전치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락했던 것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드디어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평단가를 보게 되면 10,000원대 근처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제가 좀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이제 요새 좀 시장을 보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5G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4월 달 이후로부터 시진핑 주석이 되게 된다라면은 동수서산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동쪽에 있는 인프라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이런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성에서 결국에는 5G 통신 장비가 부품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옆 나라인 한국에서 아마 그런 수주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공급사 위주로 우리가 포지션을 짜게 된다라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핵심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담으실 분들 담으시는 상태에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솔리드였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좀 그동안은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도 1만 원 선까지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4월 중국의 인프라 사업 수혜도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지난주에 목표가 6만 원까지 좀 맞습니다, 올려주시고 시장에 주목이 덜할 때 네.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뒤로 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네. 아쉬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장했는데 과거 딱 한 1년 정도 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은 상장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그때 당시 때는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적금해야 된다. 물린 거를 빼야 된다라는 시장이 좀 강세였다라면은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상장하게 되면은 따상 가고 따따상 가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IPO 시장에서의 오히려 상승적인 움직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최근에 상장했던 이런 IPO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수혜적인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IPO 된다는 점입니다. 삼인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고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글로벌적으로 진출 가능한 그런 이제 키즈 관련된 이제 OTT 업종인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18%에서 20% 정도까지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네. 여기 라인 기준에서 우리가 좀 더 빠진 다음에 상승하더라도 사실 고점까지의 거리가 상한가까지 안 나옵니다.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된다면 고점을 넘길 수 있다는 말은 네. 사실 언제든지 지금 시장에서도 넘길 수 있다는 말이고 지금 크게 거래량 자체에서도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대 구간 내에서 박스권으로 모였던 구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고 있어도 될까 이런 이제 믿음의 네. 믿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추가적으로 저는 마찬가지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주엔터 중국 OTT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18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고점 추가 돌파 가능성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갤럭시아 네. SM입니다. 이 토큰증권 관련 주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때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수익률 돌파했네요. 딱 그 정도 나왔어요. 네, 목표 수익률 2배 넘겼는데 맞죠. 네, 어떤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챗 GPT나 그리고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1월 달에도 강세였는데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잡혀지고 있고 그간 많이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대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 챗 GPT와 연관되어 가지고 나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STO 같은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인데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챗GPT랑 좀 더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대체적인 자체에서 이제 기술주로 좀 불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주 관련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이런 SM 관련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서 5%에서 한 10% 가까이 여러분들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구간이 나왔고요. 네. 지금 자리 구간 내에서 사실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언제든지 낙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006억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이런 1,006억 기준에서는 사실 1,000억대를 지켜주느냐 마느냐가 좀 더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좀 더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1,000억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고 1,000억대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변동성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F은 기술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5%에서 10% 상승 전략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오른 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면서 관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네. 현재도 수익권에 있고 최고가 수익률 35%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아마 새로운 전략 더 목표가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기준으로
기준으로 15,850원을 제시해드렸고 네. 실제로 목표가 터치가 나왔고 차익 실현 다 했던 네, 여러분들이 다 끝난 이제 종목.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업사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낙폭과됐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장 기준으로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경우 예를 네. 들어서 5% 정도가 나올 경우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3% 이상 급등이 나올 건데 그럴 때 기준으로 이런 반도체 업종들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지수 플레이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 의견 좀 드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CPI가 떨어졌을 경우 CPI가 많이 또 올라갔을 경우에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낙담했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지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그간 한 번 정도의 18% 정도 상승 이후에 옆으로 지금 5거래일 정도를 지금 기어주고 있거든요. 2월 달 들어서 가지고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기어줬다는 소리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공매도나 아니면 크게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않고 있다. 오히려 한 번 더 올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좀 더 상승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더 해석되어집니다. 네, 코리아 서킷의 오늘처럼 반도체 업종에 시장이 상승할 경우 낙폭과대 종목에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로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대비해서 담아서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 53% 달성을 네.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 종목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유가 과거에는 제가 애플페이라는 이슈가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한 번 더 네. 시장에서 순풍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떨어졌을 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시세가 다 나갔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네. 쳐다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히려 지금 노란 톡방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낙폭이 됐는데 애플페이 이슈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잊어질 때쯤 들어가야 되는 게 테마주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있게 된다라면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AS를 가져오면서 사실 지금 기준상에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물린 사람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쪽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이게 또 마이너스가 또 심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상승하는데 왜 얘는 안 갈까? 이런 정도의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정도 시장에서 살려주는 식으로 상승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좀 더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테마주 속성상에서 이 정도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좀 뭔가 끝이 아닌가. 사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가 좀 이제 끝인가 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최근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이슈로 수익 실현한 종목인 만큼 다시 제 공략은 좀 금물이고 테마주는 잊혀질 때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대원미디어인데요. 네. 크게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맞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까지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이제 보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제가 OTT 시장 업종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슬램덩크라는 이제 영화를 또 보게 되면서 네. 와 이거 슬램덩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런 정도로 네. 지금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슬램덩크와 연관지어서 만화 판권을 가지고 있고 대형미디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사멘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OTT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중국의 소비력이나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확장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하락하는 섹터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하는 섹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들고 가는 식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이 OTT 관련 종목, 중국 소비 관련해서 리오프닝 확장 테마입니다. 크게 차트가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는 만큼 목표 수익률까지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7일에 매수했던 엘컴텍 금 네. 관련 가격
쪽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수익률과 좀 남아 있는데 네. 엘컴텍은 또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 관련돼 가지고 금 자체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금광이 나오고 있지 않다. 네. 그렇다는 소리는 공급 자체가 많이 감산되고 있는 추세다.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금을 사고 있는 추세더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택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관련 ETF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금 관련된 테마주를 미리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있는 금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테마주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진 종목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한 20% 정도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 차트가 결국엔 현재 지금 금 선물 차트랑 완전 시밀러합니다. 네. 시밀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CPI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전 달러 인덱스가 100일에서 멈췄다라면은 이번에 혹시나 100을 다운 시켜버리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금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라인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부터 새로운 금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은 줄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물 차트와 유사한 엘컴텍의 차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달러 인덱스 하락과 또 금 가격은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포지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옵틱코어 역시 5G 관련 주이고요. 좀 네. 박스권 하면서 기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옵틱코어는 최고가 수익을 달성하고 다시 네. 한번 전략 세워주신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도 해주실까요? 가야죠. 가자. 그쵸, 네. 가야죠. 가야죠. 쉴 때 아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쉬려고 할 때쯤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쉬려고 할 때쯤 올라오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시장 자체에서 상장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하락 이후로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금 현재 윗라인 2,700원, 2,800원 라인대에서 놀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1월 3일자 기준으로 상한가를 올렸던 2,730원 라인을 깰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 깨지 않았어요. 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볼 수 네.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2,730원이라는 라인대가 이전치의 상한가를 말아올렸던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이고 이 라인대를 지금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깨버리느냐에 따른 싸움 자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깨버린다라면은 차익 매물 자체가 한 번 더 드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라인대를 좀 더 주목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더 바라보면서 저는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좀 더 주목하면서 제가 이런 관련돼서는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옵틱코어였습니다. 2,700에서 2,800원 선 현재는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좀 향후에 이 깨질 경우에 전략을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대응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